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2023년 잘 맞이하셨나요? 저는 작년 영상을 이제 다 올리고 1월 들어서 논문을 학교에다가 최종 제출을 했고 오랜만에 제 일상에 찾아온 휴식을 좀 만끽을 하면서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도 본격적으로 좀 읽기 시작했고 잠도 많이 자고 네,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2023년은 어떤 영상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막 파이팅하는 그런 빡센 영상보다는 이렇게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더라고요. 매년 연초에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영상을 만들 때 늘 스크립트를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써놓고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막 뭐 두서가 없거나 제가 말이 안 되는 말들을 막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은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책하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개별적으로 샀던 책이 두세 권 정도 있고 그리고 미음사에서 작년 말에 그 패밀리데이를 했었잖아요. 온라인 패밀리데이. 거기서 책을 좀 샀어요. 그때 약간 충동 구매를 해가지고 원래는 한 두세 권만 사야지 했는데 조금 샀는데 그 책들을 다 같이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그냥 개별적으로 샀던 책들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책을 샀습니다. 에이미 스탠리 작가의 애도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생각의 힘이라는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알라딘 그 메인 페이지에 뜬 거를 딱 보고서 관심이 갔던 책인데 일단은 표지가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디자인과 색감이었고 이렇게 일본사나 혹은 에도 시대라든가 뭐 그런 거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뭔가 이 책은 그냥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봤고 에도는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19세기 눈부신 도시 에도로 떠난 스네노를 좇는 끈질기고 치밀한 이야기 라고 뒤에 적혀 있는데 스네노는 에치고국이라는 그 지역의 어떤 절에서 살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승려였고 그 당시 그 마을에서는 꽤 부유한 그런 절이었죠. 스네노는 이렇게 풍족한 집안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가족이 정해준, 아버지가 정해준 혹은 오빠가 정해준 그 다른 집안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혼 생활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혼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되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면서 스네노가 결심을 해요. 오빠가 정해준, 뭐 아버지가 정해준 그런 집으로 결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집 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는 에도로 가겠다, 더 큰 도시로 가겠다 하면서 가는 그 여정과 마침내 도착한 그 에도에서 이 스네노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에도의 생활상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담겨 있고 그래서 이 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한 절반 정도 읽었어요. 이 책 뒤에 참고문헌, 뭐 주석 이런 거 제외하고 거의 절반 정도 읽었는데 정말 에도의 생활상이 정말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세하게 담겨 있고 스네노의 일상이 굉장히 에도에서도 평탄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짐작이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직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읽고 나서 논픽션에 대한 고정관념이 확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뒤로 좀 재미있는 논픽션, 뭐 그만큼 인상적인 논픽션 이런 것들을 찾는 여정을 아주 느리지만 꾸준하게 나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요 논픽션을 사봤고 새해부터 읽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당시에 에도라든지 혹은 일본사라든지 뭐 일본의 지역적인 특성이나 생활상 같은 것들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명과 인명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조금 벅차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스네노의 일생을 어떤 서사로서 좀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이 책은 완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책을 먼저 샀다. 이 띠지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끼워놨는데 책갈피 대용으로 이 책을 먼저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에도로 가는 길 강남역 교보문고에서 샀는데 사실 그날 강남역 알라딘 중고서점에 이 책을 사러 갔었어요. 이제 이 책 간 김에 이제 저 책도 산 건데 두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팻 바커 작가의 침묵은 여자가 되나니 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비에이블입니다. 아킬레우스의 노예가 된 왕비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부제에서부터 벌써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조금 짐작이 되는 게 있죠. 트로이 전쟁, 이런 트로이 전쟁에 관한 서사는 파리스, 아킬레우스 등등 그 남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서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 당시 그 전쟁에서 왕비였는데 노예로 이제 전락한 브리세이스라는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 순환을 겪어야 했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는 아직 잘 모르는데 이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제가 읽으려고 하기는 했거든요. 예전에 몇 달 전에 도서관에다가 이 책을 사달라고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 책을 샀고 제가 그때 대출을 했었는데 당시에 한 3페이지 읽고서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고 못 읽은 채로 알라딘 강남역에 재고가 있다고 하길래 원래는 전자책으로 사서 읽으려고 했는데 마침 강남역 알라딘에 재고가 있다고 해서 냉큼 사왔습니다. 당신이 믿어온 신화가 통째로 무너지는 경험이라고 요 뒤에 써있거든요. 아킬레우스에 관한 책이나 혹은 아킬레우스가 등장하는 소설을 그 그리스 신화 원전을 좀 리텔링하는 그런 소설을 제가 2권 정도 읽어봤거든요. 그 아킬레우스의 노래, 카산드라라는 책 2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아킬레우스가 굉장히 다르게 묘사가 돼요. 아킬레우스의 노래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이제 연인으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랑이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묘사가 되는데 카산드라라는 책에서는 아킬레우스가 굉장히 잔혹한 인물로 묘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책도 아킬레우스가 좀 잔혹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인물로 그려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책의 도입부에 위대한 아킬레우스, 영민한 아킬레우스, 눈부신 아킬레우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 그를 가리키는 수많은 별칭들, 우리는 그중 어떤 것으로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그를 도살자라고 불렀다. 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좀 그 신화 속 이야기를 조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원래부터 이제 신화나 동화나 민담이나 설화 같은 거를 리텔링하는 고전 같은 거를 리텔링하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책도 샀고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구매한 책은 이 책은 오디오북으로 지금 듣고 있어서 실물책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김온비 작가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출판사는 민음사이고요. 이 책 제목을 말할 때마다 유쾌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호쾌하고 유쾌한 여자축구, 우아하고 호쾌한, 호쾌하고 우아 막 별의별 제목을 다 말하게 되는데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이고 부제는 한 팀이 된 여자들, 피치에 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여자축구라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김온비 작가님께서 여자축구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겪는 일을 적은 그런 에세이집이에요. 축구하면은 사실 저에게는 거리가 있는 스포츠, 월드컵 아니면은 월드컵? 처음에는 이 책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독자분들께서 재미있게 읽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나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스포츠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면서 사실 그냥 막 안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오디오북으로 어떤 거를 들을까 하고 찾다가 이 책이 이제 독자분들께서 다 재미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들어볼까 했는데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이 스포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저의 그간의 정말 빈약한 스포츠 역사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축구에 관해서 때로는 정말 굉장히 사적이고 그런 아주 내밀한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는데 오디오북 진짜 추천드려요. 김온비 작가님의 문체 자체가 이 책 한 권밖에 지금 안 들어봤지만 입말이 주는 즐거움 그 입에 착착 감기는 어떤 말 그대로 드립이라든지 언어 유희라든지 마치 옆에서 말 잘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그런 문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디오북으로 들으니까 그 매력이 훨씬 더 배가가 돼서 정말 재미있고 술술 잘 듣게 되고 그 성우분께서도 너무나 리얼하게 낭독을 해주시기 때문에 진짜 오디오북으로 듣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종이책으로도 당연히 재미있을 거고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듣고 있고요.
64% 정도 들었대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음자 패밀리데이 때 샀던 책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목소리가 좀 불안정한 느낌이 있는데 바깥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요즘이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목이 조금 잠긴 것 같아서 목소리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점은 뒤늦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어떤 책을 샀냐면 이 책을 샀습니다. 표지가 진짜 장난이 아니죠. 이 책은 리베카 솔릿 작가의 오웰의 장미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단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 에리얼 비사이트라는 그 캐나다의 북튜버가 계세요. 그분이 책하우를 하던 거였나? 거기 영상에서 처음 봤거든요. 리베카 솔릿이 조지 오웰에 대해서 썼다고 하고서 처음 이제 기억에 딱 박혔는데 이 책이 이제 최근에 출간이 된 거예요. 번역이 돼서. 근데 너무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책을 샀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조지 오웰에 관해서 리베카 솔릿이 쓴 그런 책인데 장미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조지 오웰을 이런 아름다운 꽃의 이미지와 나란히 놓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조지 오웰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뭐 동물농장, 1984, 정치적 글쓰기 이런 뭔가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정치적이고 전체주의라든지 독재 같은 거를 비판하는 그런 뭔가 굉장히 부조리한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제 기억 속에 조지 오웰은 조금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조지 오웰이 리베카 솔릿에 따르면은 장미를 가꾸는 것, 정원 가꾸는 것 이런 거를 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글쓰기를 통해서 뭔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그런 정치적인 글쓰기를 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든지 혹은 일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랑한 작가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의 부제가 위기의 시대에 기쁨으로 저항하는 법인데 뭔가 정치적으로라든지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느껴지는 시기에도 우리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삶을 꾸려가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야 하는가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예언자와 고슴도치, 라일락과 나치, 그리고 장미와 혁명, 버터 바른 토스트, 레몬에 대한 강압. 어떤 내용일지 너무나 궁금한 그런 책이에요. 사실 조지 오웰에 대해서 1984나 동물농장 같은 작품을 통해서 그가 어떤 글을 쓰는 작가인지는 대략 알았지만 그 자연인으로서의 조지 오웰? 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리베카 솔릿의 책을 늘 읽어야지. 어떤 책을 읽을까 막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그간 리베카 솔릿 작가의 책을 이렇게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의 저서를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샀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책의 표지가 미쳤다. 그 다음으로는 시집을 샀습니다. 조혜은 시인의 눈 내리는 체육관이라는 시집이고 출판사는 미음사입니다. 미음사 인스타그램이었는지 알라딘 홈페이지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딘가에서 이 책에 이 시집에 수록된 시의 한 구절이 발췌된 거를 제가 읽고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이게 체크아웃을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조혜은 시인의 시인은 뭔가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그 책 소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가족이 하나의 체제라면 사랑은 체제의 존속을 위한 유일신이자 이념이다. 사랑에 앞서 가족이 있다. 폭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족 서사 와중에도 끝내 사랑의 신화가 자리하는 이유 역시 사랑이 가부장제를 구성하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혜은은 그 한결같은 사랑의 문법들에서 썩어가는 악취를 맡는다. 그에게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의 현장에 더 가깝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혜은은 가족의 기원이자 절대적 신념으로서의 사랑을 폐기한다. 이념 없이 살아가기 위해 나의 감각에 집중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체육관이 필요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폭력 같은 것이 이 시를 구성하는 어떤 중요한 그 요소가 되지 않나, 내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발췌된 구절이 뭔지 제가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포인트에 어떤 구절에 확 꽂혔던 건지를 한 2달 전에 저를 복원해낼 수가 없어서 찾지를 못했는데, 근데 눈 내리는 체육관이라는 제목에서부터 벌써 이거는 겨울에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체크아웃을 바로 했어야 됐는데. 2023년에는 논픽션, 아까 논픽션도 그렇지만 시집도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많이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목표거든요. 제가 2023년 독서 목표를 뭐 부킷리스트 이런 거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작성을 해도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도 논픽션과 시는 조금 더 많이 읽어보고 싶다. 좀 더 시라는 장르 자체에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다양한 느낌과 어떤 분위기와 그런 시들을 좀 읽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읽은 시들은 대부분 서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시어라든지 표현 같은 게 아름다운 그런 시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시를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의 다양한 시인분들의 시를 접하고 싶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을 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책을 샀는데요. 이 책은 마거릿 애트우드 작가의 눈먼 암살자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미음사이고요. 제가 놀랍게도 마거릿 애트우드 작가의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사실 별로 놀랍지는 않아요. 그런 작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마거릿 애트우드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한가 싶게, 뭐 노벨상 그 시즌이 되면은 항상 그 우리들의 어떤 후보에 오르는, 알라딘에서도 늘 투표를 하면은 막 1위 하기도 했고 그랬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런 유명한 작가인데 저는 정작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하나의 지점이었어요. 왜 안 읽어? 왜 안 읽는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은 시녀 이야기의 내용이 뭔지를 딱 듣고 나서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감 같은 거를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책이고 꼭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형상화된 장면이 제 머릿속에 한번 딱 박히고 나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옥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마거릿 애트우드 작가의 책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봐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눈먼 암살자의 경우에는 눈먼 암살자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책 소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러시아 인형처럼 하나가 다른 하나를 품고 있는 새 이야기가 충격적인 진실을 향해 교묘하게 얽힌 3중 액자 구조의 소설이다. 그러니까 80대의 노파 아이리스의 회고록이 하나가 틀이 있고, 아이리스의 여동생인 로라의 이름으로 사후 출간된 소설이 이제 눈먼 암살자인가 봐요. 그게 또 하나의 그 이야기 틀이고, 그리고 눈먼 암살자 속의 남자가 여자에게 들려주는 공상과학 소설이 3번째 이야기 틀이고, 아직까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눈먼 암살자가 등장하는 소설은 아닌 것 같다. 암살자가 등장하는 소설은 아닌 건가? 이 눈먼 암살자가 요 판본이 있고, 그리고 세계문학 전집 판본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판본이 나중에 나온 판본인 것 같아요. 뭐 번역 같은 것도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냥 이 표지가 더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샀습니다. 원래는 1, 2권이 나뉘어져 있으면 제가 1권만 사는 편이거든요. 그냥 먼저 1권 좀 맛보기로 읽어보자 하고서 1권만 사는 편인데, 그날은 마침 제가 예스24 바이백으로 책을 팔았는데 그 예치금이라고 그러나? 그게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알라딘이었나 아무튼 어디에 책을 팔고, 그래가지고 한 7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꽁돈 생긴 느낌이 들어가지고 책을 1, 2권을 다 샀는데, 나도 드디어 마거릿 애트우드 읽는다. 그동안 아무도 읽지 말라고 한 적 없는데 세계문학 전집을 안 살 수가 없죠. 샀습니다. 코맥 메카시 작가의 모두 다 예쁜 말들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미음사입니다. 코맥 메카시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난 그동안 뭐를 읽었나 싶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고전을 안 읽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부터 읽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맥 메카시 작가의 국경 3부작 에 속하는 이야기 중 한 권이라고 합니다. 뭐 쓸쓸하고 잔혹한 땅 멕시코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답고 잔혹한 서부 묵시록. 한 카우보이 소년의 피비린내 나는 모험과 생존 게임.
그 쓰디쓴 성장의 기록. 사실 자세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으면서 알아가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소설을 살 때 그게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상세하게 읽어보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은 서부 장르 소설이라고 하는데 국경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이라고 써있네요. 네, 국경 3부작에 요 책이랑 국경을 넘어 그리고 평원의 도시들이라고 하는데 그 세 권 중에 어떤 책을 먼저 살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 책을 샀느냐? 표지가 이 책이 제일 귀여웠다. 여기 말이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지만 말이 있는 게 표지가 귀여웠다. 요 띠 색깔이 예뻤다. 그리고 모두 다 예쁜 말들이라는 제목이 뭔가 매력적이었다. 국경을 넘어 보다는 모두 다 예쁜 말들이라는 제목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무튼 책을 살 때 별의별 이유가 있잖아요. 책 사는 이유를 가지고 저를 그렇게 너무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인간이 숙명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어두운 본성과 고독을 그린다고 해요. 사실 서부 장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막 아주 황량한 사막에 이렇게 나무로 지어진 집들만 있고 카우보이가 나와서 막 이렇게 총 쏘고 이런 그런 이미지밖에 없어가지고 문학작품을 통해 보는 서부 장르는 어떤 느낌일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을 샀고 그리고 또 산 책은 이것도 1, 2권을 같이 샀는데요. 표지가 1, 2권이 다르네. 이 책은 헨릭 시엔키에비츠 작가의 쿠오 바디스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역시 미음사이고요. 이 책은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독자평에 재미있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샀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책 소개를 보고서 이제 확인을 했죠. 이 책은 지금 책 소개 앞에 띄워놓고 있는데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역사적 플롯과 낭만적 플롯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몰락해가는 구시대 로마의 세계관과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종교 사상인 기독교 사이의 팽팽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그 변화의 양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치와 향락으로 점철된 구로마 문명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이에 맞서 사랑과 자비, 고요한 신앙을 통해 새 세상을 꿈꾸며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려고 애쓰는 인물들이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쿠오 바디스라는 제목이 쿠오 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정말 놀랍도록 독자분들께서 다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사소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대 로마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뭔가 좀 매력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중에 고대 로마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책 속에 보면은 이제 고대 로마 문명과 뭐 기독교 사상 사이의 대비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꼭 종교적인 어떤 교리에 관한 그런 소설이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작품 해설 중에 단절되고 파편화된 인간관계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현대 문명의 카오스에 휩쓸려 끊임없이 배회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는 나침반을 갈망한다. 이 소설이 이제 현대인들에게도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 그런 소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올해는 약간 각잡고라기보다 마음 먹고 세계문학 전집만 이렇게 읽어나가는 그런 챌린지를 스스로 해봐야 하지 않나. 왜냐면 저기 지금 사놓고서 한 4, 5년 지난 책도 있거든요. 그거 좀 심하지 않나? 난 왜 맨날 그러지? 나만 그런가? 무거워. 샀습니다. 이 정도면 좀 많이 샀다. 그쵸? 이제 할 일은 뭐다? 읽는 거밖에 없다. 그리고 책을 하나 빠뜨렸어요. 세상에나. 여기 요 책은 제가 산 책은 아니고 이거 뭐 5만 원인가 뭐 얼마 이상 사니까 요거를 하나를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을 골랐는데 요거는 토마스 만 작가의 토니오 크레거라는 작년 미는 북클럽 가입할 때 고를 수 있었던 특별 에디션 도서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는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때 고른 책이 제가 에밀리 디킨슨이랑 크리스티나 로세티 시인의 시집이랑 그리고 마르셀 프루스트의 뭔가 단편집인가 뭐 하나 있었고 그임 형제의 단편집인가 그거를 3개를 골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개가 남은 거잖아요. 선택지가 3개가.
그 중에 다자이 오사무 책은 제가 읽었고, 다자이 오사무는 읽었고, 하나 뭐였지? 이디스 워튼인가? 아무튼 무슨 고딕 소설인가 뭐 모아놓은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안 읽은 책이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고른 건데, 그래서 나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림자처럼 어른거리고 있는 한 세계가 들여다 보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거라는 작품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뒤에 편집자 레터가 적혀있고, 토마스 만의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의 뭐 스타일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감상이라든지 이거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감을 잡기에 쉬울 것 같아요. 책 많이 사서 선물로 네, 하나 고를 수 있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 책을 산 거네요. 약간 체크아웃은 미래의 나에게 과거의 내가 던지는 과제를 현재의 내가 변명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영상인데, 그래도 체크아웃은 언제나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사놓고 안 읽은 책들 모아서 정리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 영상과 지금의 체크아웃이 조금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변명을 하자면, 그때 제가 2권을 읽고 1권을 사자라는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 계획에 따라서 산 거예요. 그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는 지금 구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변명을 늘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체크아웃 한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아웃만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린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할 때가 됐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정말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제가 스크립트가 없어가지고 많이 지금 횡설수설을 하기도 했고, 지금 밤이 좀 깊은 시각이라서 제가 지금 그러긴 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정제된 태도와 모습으로, 그리고 깔끔한 언어로, 일목요연한 그런 언어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이 연초는 뭔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